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은 27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포항과 경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남부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비는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반면 울진과 영덕으로는 오전까지 흐리고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27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소통을 늘 강조해왔고 비교적 소통을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이후부터 시의회와 초반 대면을 갈등으로 시작했고 욕먹는 민원은 아예 외면하면서 도리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와 시민의 연결자라며 출입기자들 앞에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먼저 약속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19명, 민주당이 10명, 그다음에 무소속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표를 그렇게 던져준 대로 또 의회가 구성이 그렇게 된 대로 정파 구분 없이 정당 구분 없이 당과의 소통 또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를 해서 하지만 지난달 29일 포항시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 소통 약속은 깨졌습니다. 바뀐 회의 규칙을 내세워 일부 질문은 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고수해 의원들이 답변 청취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의원들이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시의원 10,000명, 20,000명으로부터 뽑혔다고 해서 51만 시장을 군기잡기 하고 그건 아니지. 이 시장은 공사 부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자이 아파트 현장을 전격 방문해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전국에 우리 굴지업체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뢰를 딱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시장은 큰 소리 쳤지만 포항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 한 달 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고 주민들은 시장의 방문이 도리어 GS건설의 기만 살려줬다고 실망합니다. 시청도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간담회 요청도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그냥 시장님이 보여지기식으로 이제 행정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꼭 찾아야 할 민원 현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빈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는 1년 넘도록 소통하지 못했고 관련 설명에도 부시장을 내보내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구청의 면담실로 찾아가려고 했으나 엘리베이터도 다 잠그고 계단 문도 다 폐쇄해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포항시에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내킬 때만 하는 소통에 다른 말은 불통입니다. 유례없는 경제난과 인구 감소로 힘들어하는 지금이 진정으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253회 임시회를 열어 2조 4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또 포항 유발 지진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의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김민정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환호공원과 철길숲 음악분수에서 사용되는 물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잦다며 포항시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의 답변 항목을 늘리는 조건으로 지난달 29일 중단된 시정질문 답변이 질문 8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영덕군 의회는 어제 정례회를 열고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44억 원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도입 등 246억 원이 늘어난 4,56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일대에 수중 로봇 등 해양 첨단 장비 개발과 시험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역 해양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해저에서 고압으로 물을 쏴 땅을 파고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우리티. 마치 포크레인처럼 깊은 바닷속에서 안반을 파헤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중 로봇 우리알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동해바다 100m 해저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매설 속도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수중 건설 로봇들은 지난해 6월 포항 영일만항에 들어선 수중 건설 로봇 복합 실증센터에서 개발됐습니다. 각종 해양 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수중 드론도 경상북도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중 로봇과 수중 드론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가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3,000톤짜리 해양기술 시험평가선 도입도 확정됐습니다. 평가선은 영일만 신항에 정박할 예정인데 이미 예산 확보를 마쳤습니다. 전용 선박이 아주 정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나 로봇의 성능을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향후에 아주 신뢰도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기에다 포항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실제 바다에서 시험한 자료를 계량화해 분석하는 시험평가원도 건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 영일만항 일대에 로봇 등 해양 장비 개발과 시험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구축되는 겁니다. 수중 로봇과 드론은 세계적인 첨단 기술로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련 생산업체와 연구기관이 포항에 둥지를 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모두 완성되면 포항 영일만항 일대가 해양 신기술 연구 개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문을 연 지 9년 만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이뤘지만 북방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항만 인프라와 행정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만항의 누적 물동량이 100만 TEU를 넘었습니다. 항만을 연 지 9년 만입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던 물동량은 지난해부터 늘면서 올해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동량 증가는 러시아 물량과 철강 화물이 늘었고 동남아시아 등 신규 항로 개설 등에 따른 것입니다. 포항시는 기념식을 갖고 북방교류 물류벨트 조성과 국제 크루즈선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과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또 농수산물을 영일만항으로 많이 유치하여서 그야말로 북방 경제 물류 항만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선 인프라 확대도 필요합니다. 내년으로 늦춰진 영일만항 인인철도 공사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서둘러야 자체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완공되면 이 경북 내륙과 강원도, 그다음에 중부권, 대구 군의 물량을 통해서 물동량 창출할 예정입니다. 항만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등 항만 관리와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항만공사 설립도 필요합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포항물류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우리가 설립돼야지만 앞으로 항만 IR 할 때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만항이 북방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물동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일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 대릉원 일원 금령총에 대한 발굴 조사를 94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6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재발굴 조사에 들어가 고분 축조 방식과 유적 등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뒤 특별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일제가 1924년 22일간 실시한 발굴 조사에서 금령총에서는 국보인 기마인물형 토기와 보물인 금관 등이 출토됐고 특히 특이한 금제방울이 포함되어 있어 금령총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주는 일자리 예산이 바닥나면서 이달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도 안일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대응도 오락가락 문제가 많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바닥나서 당장 이달부터 인건비 지원이 끊기게 된 사회적 기업은 경북에서만 110곳, 고용인원은 800명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지원금이 안 나오게 되면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을 굳이 줄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은 경북이 넉 달 분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억 원, 전남 7억 원, 7개 시도에 모두 66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배정이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잡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어렵게 했습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오락가락, 더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일반 고용은 20% 더 줘라. 지침이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2차례나 바뀌었거든요.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기존의 예산 범위를 뛰어넘는 수요가 생길 수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예산이 남는 시도의 예산을 모자란 시도에 줄 수 있도록 예산 개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예산인 만큼 긴급하게 예비비로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사촌마을 한 달 살기 실험이 시작된 가운데 때맞춰 한국학의 석학인 마크 피터슨 박사가 사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 해법은 조선 초기 한국식 유교 사상의 원형 복원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사회의 대가족은 노인을 부양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는 이 같은 대가족 제도의 붕괴에서 촉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 또 잘 살기 위해 생각하는 것 너무 많아. 미국 사람을 비평하고 이기적이다 한 비평인데 난 지금 그 비평을 여기서 해요. 피터슨 박사는 이른바 부계 사회나 남존 여비 같은 풍조는 조선 후기에 시작된 악습일 뿐 조선 중기까지는 평등이 유교 사상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조선 초기 유교 문화의 원형 복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초기는 아직까지 평등 상속법 있었고 아들, 딸은 똑같이 상속권이 있으니까 제사 집행하는 권능도 똑같대요. 또한 족보. 조선 초기는 족보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과 똑같이 후하게 썼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특히 한국의 역사를 침략과 피해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일 뿐이며 이제 그 피해 의식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고 조언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자존심 있게 우리 경제상에 발달하는 것과 똑같이 문화상에
발달한다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를 개선해서 새로 써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피터슨 박사는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원형을 기반으로 지역을 재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공석인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장 공모 결과 최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수를 마감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과 경북경제진흥원장에는 각각 10명이 신청했고 한국국학진흥원장에는 4명이 신청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임용추천위원회를 열어 조현재 전 문화부 차관 등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콘텐츠진흥원장과 국악진흥원장은 10월 1일자로 임용하고 경제진흥원장도 10월 중에는 임용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50대 남성이 한 동네에 사는 70, 80대 여성 3명을 이유 없이 마구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한 할머니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쉼터. 옆에서 술을 마시던 한 남성이 할머니가 모여있는 무리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할머니들이 이리저리 피하는 사이 다른 할머니 머리 뒤에 막걸리를 붓는가 하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10분간 이어진 폭행으로 70, 80대 할머니 3명 중 1명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귀가 찢어져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50대 남성 A씨는 바로 이곳에서 일면식 없던 70, 80대 여성 3명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할머니들과 한 동네에 살긴 했지만 서로 짧은 대화도 나눈 적이 없을 만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관계고 술이 취해서 단순히 폭행을 행사했다고 할 뿐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에도 동네 할머니들에게 유난히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루 종일 술을 쌌어. 그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그래 답은 할머니 됐다. 할머니도 왜 그래요? 믿어 맞아봐야 되노. 주먹을 들고 봐. 특별한 이유나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연평균 54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코크스 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분야 경쟁력 확대를 위해 4천여 원을 들여 한 개의 코크스 공장을 추가 건설할 방침인데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크스 공장은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필수적인 제철 공정으로 포항제철소에는 현재 5개의 코크스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텍 정보통신대학원이 국내 대학에선 처음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기 석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올해 개설한 과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입문, 스마트 계약과 응용, 머신러닝 등 3과목이며 광자별로 3학점, 최대 6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포스텍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제10회 전국요트협회 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어제 울진 후포항에서 개막돼 닷새강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00여 척, 23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국가대표 선발을 겸해 치러지고 이어서 다음 달 5일부터는 후포에서 코리아컵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방선거 공천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100만 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의원과 B씨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A 의원은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포스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을 조기 집행합니다. 포스코는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매주 2차례 지급하던 결제 대금을 추석을 앞둔 17일부터는 매일 지급해 거래업체의 자금 운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지급 예정인 자금도 중간 정산돼
평균 13일 먼저 지급되며 조기 집행 총액은 1,76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산물 8,400여 톤을 시중에 방출합니다. 어종별로는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00여 톤, 조기 45톤 등입니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집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와 김천, 원불교 대표자들의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집회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소송리 경찰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등에 촉구합니다. 경북경찰청이 안동 신청사 이전 2달 만인 어제 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개청식에는 민감용 신임 경찰청장을 비롯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고 향후 경북의 안전한 치안을 기원하며 애군을 물리치는 지신밥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초 52년 만에 대구를 떠나 관할구역인 안동으로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경찰 인사가 밀리면서 개청식을 미뤄왔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포항과 경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남부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비는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반면 울진과 영덕으로는 오전까지 흐리고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27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